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3, 9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을 의학의 여성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제목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페미니제이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그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발표조가 좀 정리를 해서 요약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몇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여성화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점에서 페미니즘.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무슨 여혐이라니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뭐 페미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잡한 그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인터넷에서 뭐 댓글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페미니즘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주제에서는 의학의 여성적 가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성적 가치. 그러니까 여성적 가치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남성적 가치에 대비되는 여성적 가치일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페미니즘이 본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의 대척점에 있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인간 보편성을 주장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그냥 여성적인 것, 남녀의 대립 구도에서의 여성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나 같은 기성세대보다는 여러분 같은 그 신세대가 훨씬 더 몸으로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이 페미니즘 가치, 또 여성적 가치라는 것은 이게 인간적 가치라, 인간 본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로 구분되기 이전에 인간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례를 이제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사물을 표상할 때, 사물을 표상할 때 새롭게 발견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영어로. 근데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방식은 16세기에 발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건 작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상, 그러니까 이 거리상으로 멀고 가깝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표상했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게 분명하죠? 예, 뭐 조선 무슨 뭐 관원인 것 같은데요. 뭐 거리상으로 보면 제일 멀리 있는 멀리 앉아 있는 이 사또 같죠, 이 양반이. 사또가 제일 크게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 뭐 이런 조물아기 이런 그 벼슬아치 또는 백성들은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어린아이들은 너무 작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어떤 그 대상과 바라보는 주체 사이에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그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그 크기라든가 중요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왼쪽 거는 객체와 주체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는 객체 그대로, 그래서 주체는 주체가 보이는 대로 주체가 중심이 돼서 객체를 바라보는 그런 원근법. 이것이 어떤 그 의학적 관점이랄까요? 이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새로운 그 퍼스펙티브,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장은 그런 페미니즘적 관점, 여성적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학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거로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관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거 있죠.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PT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엠퍼시, 공감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것은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이 어떤 일을 겪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주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그 행위 자체가 세계 속에 녹아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은 참여하는 몸입니다. 참여하는 몸. 이거는 어떤 주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 자체가 이 세상의 운행과 함께하는 그런 참여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PT와 엠파시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엠파시보다는 PT를 더 중요한 걸 관점으로 보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민. 이것이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참여하는 몸에 보이는 PT, 연민을 더 엠파시.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기독교 성경 시대에 오게 되면 창조된 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어떤 주관성이라든가 참여라는 관점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이후에 과학혁명이 되면서 이 몸은 기계가 됩니다. 데카르트, 뉴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19세기 다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몸이 진화하는 몸이 돼요. 그래서 이 기계인 몸에서 이제 진화하는 몸, 어떤 유기체의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의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니체나 깡길렘과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치유하는 몸, 이 이제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깡길렘에 의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규범을, 스스로의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 기계인 몸에서는 어떤 정해진 규범에 맞추어진 몸이 건강의 몸이었다고 한다면, 니체나 깡길렘에 의하면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규범을 만들어서 스스로 변해가는 몸, 그것이 건강한 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중에서 여성적 가치의 몸, 페미니즘적인 몸,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지금 변화하는 그 장면들이 보이죠. 지금은 35세 이전에, 우리나라는 통계가 아직 없습니다만, 젊은 의사 중에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성들이 많이 진입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질병의 그 양상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우선 1960년대까지만 하도 전염병을 퇴치하는 것에 모든 의학적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성공했죠.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는 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퇴치고 전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 상당 부분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뭐 퇴치하거나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질병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는 소위 말하는 길들이기 전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을 때 그것을 뭐 완전히 퇴치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적정히 관리해서 함께 사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퇴치 전쟁, 암, 전염병 같은 경우는 남성적 전략이었던 것이죠. 공격해서 퇴치해서 이기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지만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여성적 전략이 더 중요한 게 된 거죠. 공감, 돌봄, 길들이기. 그러니까 질병을 길들여서 같이 살고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같이 돌보고 그 고통에 공감하는 그런 여성적 전략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강의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의학에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는 사전 지적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이제 후반부에 발표조가 좀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뭐 공감, 뭐 엠퍼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책들이 발간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사회적 변화의 한 양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감이라는 것은 인간만 그러냐, 인간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먹는 시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서로 상대방을 돌봐주고 털을 골라주는 데 쓰고 있죠. 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부비고 하죠. 그리고 이 원숭이 같은 경우도 서로 침팬지 같은 경우에 서로 싸우면은 말이죠. 제3자가 가서 맞은 놈한테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또 때리는 것을 만져주고 해서 같이 화해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된다고 그래요. 오른쪽 그림은
두 마리의 원숭이가 있는데요. 이 빨간 레버가 있잖아요.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여기에 이 친구한테 먹을 게 하나 나온대요. 근데 동시에 상대방에 있는 우리의 밑바닥에 전기 자극이 가서 얘가 찍찍하고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이거 잡아당겨서 먹이를 먹고 나서는 얘가 며칠을 굶으면서도 이 레버를 잡아당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관찰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한테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동물들조차도 꺼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정리를 했어요. 아이고. 축구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흥분합니다. 김연아의 피겨를 보던 사람들은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하죠. 영화에 몰입했을 때도 우리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된 듯한 일치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이러한 일치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아닌 뇌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작용으로 설명됩니다. 1996년 이탈리아의 지아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은 실험 도중에 신기한 세포를 발견합니다. 그 실험은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꽂아 뇌가 어떻게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원숭이가 접시에 땅콩을 집자 특정 뉴런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땅콩을 집을 때도 원숭이의 뇌에서 동일한 뉴런이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직접 행동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신경세포.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게 비춰주는 이 세포는 거울 뉴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르코 야코보니는 거울 뉴런이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느낌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는 거울 뉴런이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는 공감의 기초라고 말하죠. So why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seems that through this system we can get into the minds of others. I mean, how can I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your own mind? If I have some part of my brain that fires up every time I make an action, say grasping a cup of tea, and every time I see you grasping that cup of tea, of course I have an immediate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in your mind. Because when you grasp a cup of tea, it's because you want to drink. And when I grasp a cup of tea, it's because I want to drink. So I can read into your mind. So it seems that evolution has devised a very simple mechanism to really get into the minds of others, to connect with others, to even to empathize, to feel what other people feel. 자신이 보는 것을 그대로 간접 경험하게 하는 거울 신경세포. 이것은 뇌의 작용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타인을 연결시키는 마음의 공감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But what I can do is to read it. Because again, when I see you doing certain things, like, smiling, my mirror neurons for smiling fire up. And that means that I also feel what you're feeling. So that's why it's called a mirror, because it's like a mirror in you. It's like, and in fact, humans tend to do that. If you look at how humans interact, there's a lot of implicit imitation. 사람들이 이야기에 반응하는 이유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거울을 형성해 마치 내가 그의 처지에 놓인 것처럼 느끼는 공감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공감의 능력이 남녀 간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그 전에 우선 우리 의학의 역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텐데, 네덜란드 네이미겐에 있는 의과대학에 있는 건물인데요. 두 개의 석상이 있죠. 하나의 석상은 아스크레피우스고 하나의 석상은 히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석상이 나란히 같은 비중으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
이 아스클레피스는 남신이고 희귀아는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할이 그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히포크라테스만 있잖아요. 우리 가닥에는. 근데 여기는 이런 두 개의 신이 동등한 비중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의학에는 이렇게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와서는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성적 가치가 중요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울 유론이라고 하는 어떤 신경학적 근거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공감 능력이 남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역시 EBS 다큐에 나오는 사례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들은 뿡 다시 뿡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엄마 아픈.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진이 호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했어. 호. 예. 그래서 이렇게 남녀 간에 선천적인 차이가 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화해온 남성과 여성으로 진화해온 그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뭐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의학은 주로 남성적인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왔죠. 그리고 지금의 의학도 그런 남성적 가치에 맞추어진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그런 그 문제를 얘기를 딜레마를 얘기하죠. 지금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의료계 의학계에 진출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문화는 굉장히 남성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 이런 거를 읽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질병은 환자가 인생에 언제 와 있고 어디로 갈지 깨닫지 못하는데 이를 다시 깨닫게 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 신경과학자의 푼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환자가 의사를 바라볼 때는 자신을 바라보는 의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반사한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거울 유론을 통해서 서로 그 입장들을 공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유를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자가 좀 더 의학과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정리를 해주면 좋겠네요.